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말 많고 탈 많았던 모아타운 사업이 점차 시들해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나 이번 88 부동산 공급 대책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모아타운보다 기존 정비 사업 그리고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다가 힘을 많이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찌 보면 서울시의 일은 서울시에서 알아서 매듭지어라 이렇게 선을 그은 것일 수도 있겠고요. 자, 이번 공급 대책 속에 숨어 있는 정비 사업과 관련된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 현명한 투자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일단은 모아타운이 굉장히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한 건 사실입니다.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로 8년, 10년 얘기를 하는데 최소 15년에서 16년 봐야 돼요. 이렇게 오래 걸렸던 정비 사업을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란 이름으로 2년에서 4년 내에 이주 및 착공 단계까지 가게 하겠다. 굉장히 짧게 단축시키겠다. 이렇게 출발을 했었죠. 그래서 2022년도 1월 달에 처음 모아타운 발표되고 나서부터 정말 많은 택지지구 내에 이종 땅들이 이 모아타운 사업으로 덤벼들었습니다. 특히 강남권에 밀집이 많이 돼 있었고요. 그런데 그 강남권은 대체적으로 특징이 임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고 그렇다 보니까 건물 가지신 분들께서 수익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땅값도 만만치가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 집단 반대 움직임이 아주 사업 초창기부터 열풍을 불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반대 움직임을 너무 많이 두려워했었죠. 정치권에서.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모아타운 2.0으로 조금 더 빨리 가게 하겠다. 그러다가는 또 무슨 일이 발생을 했었냐면 앞으로는 공모 방식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자치구 공모 방식에 대한 기준이 처음에 10%였다가 그 다음에 30%까지 높아졌다가 거기다가 또 오세훈 시장이 KBS에서 다큐로 한번 두드려 맞고 난 다음부터는 아예 공모 방식 자체를 조기 종료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요거를 이제 발표를 하고 7월 31일부로 해서 공모 방식 종료하면서 전부 다 주민 위반 방식으로만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주민 위반 방식을 그냥 냅둔 게 아닙니다. 기존의 조례 기준인 토지 등 소유자 60% 플러스 토지 면적의 50%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허들 자체를 많이 높인 측면이 좀 있고요. 거기다가 또 뭘 갖다 붙였냐면 투기 근절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동의자 중에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3분의 2 이상 받아야 되고 또 22년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율은 낮아야 되고 또 반대 동의율이 25%나 3분의 1 이상 넘어가면 또 안 되고 이상거래 같은 투기 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4개의 조건을 엔드 조건으로 전부 다 충족을 하려면 어렵게 받아놓은 찬성 동의율에서조차도 정말 많은 비중을 따져가면서 전부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신규로 모아타운 지정되는 게 정말 많이 까다로워져 보이고 그리고 기존부터 주민 위반 방식을 추진했었던 구역들만이 이 동의를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대상지 선정돼 있는 지역들조차도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구역들의 숫자가 정말 손에 꼽는다 얘기를 제가 드렸었죠. 지금 거의 100군데에 달하는 대상지가 선정돼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 단계에 간 구역이 5개에서 최근에 한두 군데 추가돼서 한 7군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구역들이 그래도 마무리되는 모습을 한두 군데라도 보여줘야 조금이라도 이 모아타운에 대한 그 개념과 이해를 좀 더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대부분의 구역들은 아직까지 관리계획 수립 단계 그리고 동의서 걷는 단계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경과 개월수 자체가 22년도 이후부터 거의 한 24개월 이상 흘렀죠. 24개월 이상 흐르면서 처음에 이 시에서 얘기했었던 2년에서 4년 안에 착공까지 가겠다. 정말로 애매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번 공급대책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보면 이번 공급대책 내용에서 이 공급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를 큰 틀을 한 3-4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정비사업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업 중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좀 낮추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기존에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 이 동별 동의 요건 중에서 대형 평수가 가지고 있는 동이라던가 아니면 상가동이라던가 이런 개별 동들에 대한 동의 요건 때문에 약간 조합 설립 받는데 좀 딜레이 되는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완화시켜서 동별 동의 요건을 완화시키면 조금 더 빨리 결과치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모양인데 저는 어느 한편으로는 동의하면서도 또 어느 한편으로는 약간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동별 동의 요건을 낮추게 되면 지금 있는 동의 요건 상에서도 조합 설립 무효 소송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동별 동의 요건 낮춘 상태에서 만약에 이 시차적인 부분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문제도 또 따져볼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이 동의 요건 완화로 제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동의요건 완화를 하게 되면 조합 설립까지는 그래도 좀 더 수월하겠지만 조합 설립 이후에 착공까지 가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소송전으로 휩싸이게 될 가능성이 좀 커지겠다. 그리고 또 공공 지원과 인센티브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 지원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 공사비 갈등이죠. 공사비. 그래서 공사비 갈등 부분에서 관이 관여를 해서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사비 증액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은 찬성이죠. 그리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늘어나는 비용 이상의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사실은 사업이 이윤이 점점점 줄어드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말도 안 되게 쌓여져 있는 규제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예를 들어 민간 사업에 있는 분상제라던가 아니면 재건축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분담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상화해 가는 움직임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거 법 개정돼야 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 부담금 폐지 카드를 가지고는 나왔는데 아직까지 국회 계류 중인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도 재건축 부담금의 이 공포감에 떨고 있는 강남 아파트들이 꽤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유출할 수 있냐면 일단 모아타운은 주민들 간에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일단 던져놨으니까 이 부분이 해결되는 모습을 한번 지켜보겠다. 대신에 기존에 있었던 정비 사업들은 조금씩 완화를 해주면서 모아타운에 너무 몰려 있었던 힘을 좀 줄이고 아예 도정법상의 정비 사업들로 갈 수 있는 사업들에 힘을 좀 더 실어주겠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1기 신도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 선도지구 발표 곧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각 지자체별로 신도시별 기본 계획 발표를 하게 됐는데 중동 같은 경우에 기준이 350% 그리고 3번이 330%니까 현재 용적률 대비해서 한 120에서 130% 정도까지는 더 지을 수 있게 이런 식의 기준 용적률을 좀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문제는 아직까지 기부 체납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될지 확정이 안 됐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약간 기대 반 걱정 반을 하게 되는 요인이죠. 그래서 어쨌든 1기 신도시가 이제 연차가 어느 신도시라고 할 거 없이 1, 2년 내로 전부 다 30년차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기 신도시를 통해서 민간 분양 활성화를 시켜야지만 또 뭘 할 수 있냐면 뒤에 나오는 공공택지에 대한 택지 입찰을 쉽게 떨어낼 수가 있게 돼요. 민간 택지 보다 더 상위 급지에 있는 분당 같은 지역들, 분당에서 고분양으로 민간 분양이 쏟아지는 걸 시장 수요가 다 흡수를 해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그 옆에 있는 교산 같은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물량들의 소화가 쉬워질 거고요. 그렇다 보면 공공택지의 토지들이 보다 더 빨리 팔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씩의 고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공급을 어떤 방향으로 활성화할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 꼬여있는 동의율에 대한 실타래를 민간에다가 던져줬다고 봐요. 그래서 민간에서 앞으로 이 꼬인 실타래를 한번 푸는 모습을 보고 나서 이 모아타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지 아니면 일시적인 전시행정에 그칠지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시점을 언제로 보냐면 이제 대규모 정치적 이벤트, 선거가 있는 때가 앞으로 2년 그리고 3년 정도 세월이 남았습니다. 지방선거 이제 서울시장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27년도 대선 되면 대규모로 여야 교체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2, 3년 동안은 모아타운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보다는 약간 소극적으로 관이 참여할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대상지 선정된 구역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 구역들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공공관리 사업이라는 걸 대상지 공모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8월부터 9월 사이에 공공관리 사업이라고 하면 SH에서 참여하는 시행 참여 형태가 됐건 아니면 신탁 쪽으로 좀 넘겨주는 형태가 됐건 공공에서 개입을 통해서 완료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사업 진행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손대면서 신규 사업지 선정에는 굉장히 소극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에 있어서 뭔가의 전략 수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제안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대상지 선정되기 이전의 모아타운은 이제는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되지만 그 신중하게 보는 지역들을 상급지로 대상을 한정 지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상급지 중에서 주민 제한 방식을 기존부터 계속 추진해 왔었던 지역들, 그런 지역들이 이렇게 까다로워진 주민 위반 방식 기준에 있어서도 보다 유리하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모아타운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중급지나 중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되냐면 30년 기준에서의 노후도,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25년 기준에서의 노후도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모아타운 사업이 없어지게 되면 모든 사업의 노후도는 30년 기준의 노후도예요. 역세권 재개발, 공공
공공재개발, 신통기획. 그러면 30년 이상의 노후도가 지금 법 기준이 좀 낮아져서 60% 이상은 충족을 해야 되는데 최소 50%대까지 근접한 중상급지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다가 우리가 배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제초안 폐지 이번 카드 나왔습니다. 이번 정책에 제초안 폐지 카드 나왔는데 제초안 폐지되게 됐을 때 단순 공동주택 재건축만 혜택을 입는 게 아니에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울에 남아있는 사업장들이 40군데가 넘거든요. 한 4, 50군데 정도가 되는데 그 사업장들 중에서 중기 이상 간 단독 재건축 사업장들 위치 좋은 데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제초안 없어지게 되면 최소 1억 이상씩은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더 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 주목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재개발로 갈 법한 그런 지역들 중에서 행위 제한 걸린 구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이런 전농 10구역 같은 지역들, 이렇게 행위 제한 걸려 있는 지역들, 또 행위 제한 앞두고 있는 이런 노량진 같은 구역들, 이런 구역들에 주목을 해서 행위 제한이 걸렸다는 얘기는 앞으로 재개발로 사업의 종류를 바꿔서라도 무조건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구와 시의 의사가 많이 깃들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들 중에서 집단 반대 움직임, 그래서 법에서 얘기하는 25에서 30% 미만의 반대 움직임만 있는 그런 구역들은 앞으로 신규 구역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만약에 뭐 신통기획이나 공공재개발 같은 재개발로 진행을 하게 되면 구역 지정되면 무조건 토어제로 묶여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토어제 묶이기 전에 예정구역일 때, 가격이 합리적일 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공급 대책으로 정비 사업의 큰 틀을 정부와 시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방향성이 약간의 수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빨리 눈치채신 분들 중에서 예정지 투자하실 분들께서는 조금 서둘러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요. 보다 더 자세한 이 투자 매물에 대한 얘기와 구역에 대한 얘기는 제가 상담과 강의를 통해서 마련을 해놨으니까 미리 예약 주셔서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